우리가 사는 백연인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했죠. 민국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나라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화의 은인 해공 신익희. 대한민국 독립과 민주주의 근원에서 해공 신익희를 만나다. 아니요, 저 모르겠네요. 승무원 알겠는데 해공 잘 모르겠는데. 해공 신익희 모르겠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독립운동하면 김구 선생님. 갑오경장과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근대화 개혁의 원년이었던 1894년 광주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이 출생했다. 이곳은 광주시 초월읍 서아래에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입니다. 이곳 생가에서 해공 선생은 백형에게 학문을 배웠는데요. 5살 때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사저삼경을 뗄 정도로 그 영민함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 후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선생님으로부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2달 만에 학교를 나와서 바로 이곳에서 대한 독립의 꿈과 민주주의의 꿈을 꾸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해공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학교를 그만둔 해공 신익희 선생은 1910년에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에 입학한다. 국권을 강탈당하고 형식적인 국명을 가진 나라로 전락한 대한민국은 1910년 한일 합병조약으로 국권을 빼앗기게 됐다. 나라가 없다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익희 선생은 나이 16살 때 나라를 뺏깁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젊은 청년이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되찾을까 하는 그런 그 열기와 분노와 슬픔, 이걸 끌어안고 떠납니다. 그리고 1912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에 입학해서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학우회를 조직해서 학지 광잡지를 발간해서 민족 정기를 고양했다. 그러던 중 3.1운동을 지휘하다가 일경의 체포령을 피해서 상해로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임시정부를 8번이나 옮겨다니며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며 27년간의 독립운동에 처절한 싸움을 이어간다. 해공이 27년간 중국에 머물면서 전개한 독립운동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운영해갔던 책임을 맡았던 일, 그리고 임시정부가 어려울 때 또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던 일, 그것은 젊은 세대들의 어떤 독립운동을 지도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개척해갔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해공은 1929년 한국혁명당과 1935년 민족혁명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조선민족투쟁동맹을 창건해 중국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휘했다. 1944년에는 임정 내무부장으로 취임했다. 내무부장은 임시정부의 행정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을 모아서 만든 게 정치공작대고 행정연구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행정연구위원회와 정치공작대는 임시정부의 실질적 행정조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중심에 해공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해방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해공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펼쳤고 1946년에는 국민대학교를 창립했다. 바로 독립운동에 이어서 교육주의로 이어진 것이다. 1947년에는 입법위원 의장으로 피선되어 헌법과 건국에 필요한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 자유, 민주,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기념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3.1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드실 때 해공 신익희 선생은
수역을 하셨습니다. 이 헌법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민주헌법이었고 일본 메가드 사령부가 만들어준 헌법보다 28년이 앞선 것입니다. 정식 정부가 강복구에 수립되었을 때 신익희 선생은 헌법제정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헌법을 사실상 재구현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해공선생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초석 중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십니다. 그 후 1948년에는 경기 광주 국회의원으로 무투표 당선됐고 국회의장에 피선되어 사회 역임하며 의정에 이바지하게 된다. 독립과 건국에 앞장선 해공 신익희, 민주주의를 외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큰 걸음, 대통령 후보에 오른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바람이었다. 1956년 5월 3일 한강 백사장 사자후 선거 유세에는 당시 50만 인파가 운집해 해공 선생을 지지했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다. 민주국가라는 말,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하지만 이 연설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마지막 연설이 되고 말았다. 1956년 5월 5일 지방 유세차에 탄 호남선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서거한 것이다. 해공을 잃은 온 국민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소식을 들은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게 운집을 했었어요. 우리 손으로 해공선을 모시자. 그래 가지고 지도자 대통령으로 가다가 너무 대통령을 내일 모레 앞서놓고 돌아가시니까 억울해서 기왕에 돌아가셨지만 경무대를 한번 모셔보자. 이래 가지고 효자동까지 와서 경무대를 향해서 트는 과정에서 청와대 입구에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 군중들은 밀고 들어가겠다. 거기서는 못 들어온다. 이런 과정에서 바리케이트가 무너지면서 경무대로 진입하는 과정에 총탄을 퍼붓고 그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5.25 사건이라고 그러게. 5.25가 이제 소위 말하면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것을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그 해공 선생이 부르짖는 민주화를 앞당기는 그런 기폭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훗날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5.25 그 사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해공 신익희 선생의 장례식은 국민장으로 국민의 슬픔 속에 거행됐다. 해공은 정말 광주의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 인물인데 업적에 비해서 해공이 많이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앞으로 그 해공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높은 정신이 우리 광주 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그런 그 세계 만방에 많이 그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수사원, 굴정지인. 물을 마실 때 근원을 생각하여 이 우물을 누가 팠는지 그 고마움을 잊지 말고 물을 마시듯이 우리나라 근대 현대화의 근본인 독립,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가슴에서 놓치지 말아야겠다.